악천 후에 낡은 기종의 헬기에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단 1% 또는 0.1%의 의혹 때문에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최고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면 변화가 있겠지만 이란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있느냐? 그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날 때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2024년 연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 전쟁이 간다고 봐야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럽연합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이란이 아제르바이잔과 이제 북쪽의 국경을 같이 맞대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양국이 댐을 건설하기로 해서 준공식에 다녀오던 길에, 준공식을 마치고 테헤란으로 돌아오는 길에 헬기가 사고를 당한 거죠. 근데 그쪽 지역이 상당히 산세가 험한 지역이거든요. 이란이라는 나라를 지도를 보시면 지금 사고가 난 쪽으로는 엘보르즈 산맥이 크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자그로스 산맥이 흐르고 있거든요. 근간이 되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저도 그게 참 의문인데요. 악천후가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 산세가 험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무리하게 헬기를 운영을 하는 것도 좀 의문이고, 보통은 국가의 중요한 인사들은 한꺼번에 같이 비행기나 헬기에 타진 않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헬기 안에는 대통령과 외무장관, 그리고 동아제르바이잔주 주지사, 그리고 타브리즈 이맘, 이게 중요한 인물들이 다 탔거든요. 모두 다 목숨을 잃은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비행이었습니다. 음모론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음모론은 내부에서 권력투쟁의 희생양으로 대통령이 희생됐다라는 음모설인데요.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일고의 가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란이 최고 지도자의 그 다음 지도자를 두고 최고 지도자의 아들과 유력한 최고 지도자 후보로 보이는 라이시 대통령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그 갈등에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럴 만한 흔적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음모는 이제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 음모설인데 좀 그럴싸합니다. 왜냐면 올 5월 달만 해도요,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국가나 지도자들의 병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의 친러시아 정부들이 쿠데타를 2번이나 겪었고요, 두 나라가. 그리고 튀르키예도 완전히 미국 편은 아닌데요, 쿠데타 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슬로바키아 총리가 실질적으로 암살을 모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보면은 라이시 대통령의 이번 헬기 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설이 있는데, 뭐 조사 중이니까 결론은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정황상을 보면은 헬기가 추락하기 전에 그 목격자가 있는데 헬기의 프로펠러가 잘 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헬기가 비행 중에 폭발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단순 사고 사일 가능성이 더 큰데, 그렇지만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이란의 참모총장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조사를 들어갔고, 그리고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만일에 하나라도 외부 세력이 개입이 돼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럴싸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시찰한 이 지역이 아제르바이잔 지역이 분리 독립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만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 보면은 이란 쪽에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2천만 명 정도가 살아요. 그래서 그 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의 땅이 아르다빌 주가 있고, 그리고 동아제르바이잔, 서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잔잔 주가 있거든요. 여기가 대표적으로 이란의 아제르바이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국어가 페르시아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권은 이란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이란 국민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현재 이란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 독립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필이면 거기 가서 사고가 났으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 작전을 세운 게 아니냐, 외부의 사주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음모설들이 나오는 건데, 현재까지는 이란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모설에 불과하죠. 네. 미국은 애도를 표했고요. 근데 애도를 표하면서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라이시 대통령이 1960년생이거든요. 근데 1988년, 그러니까 28살 때 판사로서 당시 이란이 반란범과 정치범들을 포함해서 한 2, 3천 명 정도를 직결 처분했어요.
그때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권 탄압자, 테헤란의 도살자 이런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도를 표현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아니 그런 학살자를 애도하느냐라고 미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이미 이제 염두에 두고 애도를 표하지만 라이시 대통령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 붙였죠. 중국과 러시아도 애도를 표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러시아가 헬기 사건을 조사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하는데 도와주겠다 얘기를 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하나만 두고도 각국의 입장들이 조금씩 미묘한 차가 있죠. 애도하는 건 다 비슷하게 애도하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한 사고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악천후에 낡은 기종의 헬기에 이 낡은 기종의 헬기라는 게 문제가 왜 되냐면 전자장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육안으로 재서 착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종사의 실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단 1% 또는 0.1%의 의혹 때문에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조사 결과가 예상외로 정말 0.1%라고 생각했던 검은 손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왜냐면 이스라엘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테러를 하려면 좀 더 권력 있는 사람을 하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왜 대통령을 하냐 이거죠.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누구가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일단은 모든 중심은 사고입니다. 사고로 일단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란은 체제가 좀 달라요, 우리하고요. 그러니까 이란은 공화정은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4년마다 직선제로 국민 직선으로 뽑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권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없는 게 일단 국방권이 없어요. 장군이라든지는 임명하거나 군 통수권이 없어요. 그리고 외교 관계에 관해서 국가는 대표는 하지만 외교의 중요한 문제들을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운 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무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원수는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란의 권력 서열 2위는 맞지만 1위인 최고 지도자와 권력을 나눠보면은 사실은 최고 지도자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가 이란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큰 영향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외무장관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외무장관이 그래도 그동안 계속 외국과 활발하게 대화를 해왔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외무장관의 공백은 각국 외교 관계에서 여러 나라가 아쉬워하는 부분일 거예요. 대화가 될 수 있었던 상대였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요. 근데 대통령 입장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유고가 됐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고 대통령은 또 다른 대통령 뽑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국가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회장님이 건재하세요. 이제 사장에 문제가 있으면 사장은 이제 새로 교체하면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뽑을 수밖에 없어요. 헌법상 뽑아야 되고요. 라이시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4년의 임기였고 대체적으로 대통령들은 재선을 거의 예외 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재선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년 한 6월쯤에 원래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거든요. 그때도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라이시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8월이 아니라 2029년 8월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사망을 해서 제1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임시대통령을 수행하고 있고요. 헌법에 따라서 5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새로 뽑힌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하는 게 아니라 4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출마 등록이 시작됐고요. 등록이 끝나면 심사를 통해서 누가 출마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이것도 우리하고 다른 점인데 우리는 출마를 하면 돼요. 우리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만 되면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어요. 선거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란은 출마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출마한 사람들을 희망자를 모아서 우리로 치면 선거관리위원회 즉 헌법수호위원회에서 이들을 심사를 해요. 통과한 사람만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러지는 거죠. 근데 걸러지는 기준이 사실은 어떻게 걸러지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죠.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체제에 반항적이거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출마를 시키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은 새로운 대통령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면 이번에 목숨을 잃은 라이시 대통령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그러한 출마자로 선택이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사실 다시 뽑으면 되니까요. 뭐 이 말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대통령의 유고가 정세에 큰 변화 미치지 않습니다. 정세에 변화를 미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 사고사가 아니면 정세에 변화를 미쳐요. 근데 단순 사고사라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최고 지도자가 문제가 있다면 변화가 있겠지만 이란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있느냐? 그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고사라면 새로운 대통령이 비슷한 성향의 대통령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이어가겠죠. 다만 만약에 대단히 반대 성향의 대통령이 뽑힌다면, 즉 라이시 대통령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한다면 중도에서부터 개혁, 진보, 보수가 있잖아요. 보수 쪽에서도 더 강한 보수 쪽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에서 차기 대통령이 중도라든지 중도에서 좀 더 진보, 개혁 쪽에서 나온다면 지금과는 사뭇 달라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구라든지 외부 세계가 희망을 많이 걸게 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첫 번째로 이란의 개혁파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면 일단 그 심사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헌법수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이 적고요. 통과하더라도 문제는 국민들이 투표를 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이란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1년 대통령 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이 선거 투표율이 50% 이하입니다. 그리고 50% 이하인데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50% 이하로 완전히 떨어졌고요. 역대 최저였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난 3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그보다 더 낮아요. 그리고 지난 3월에 불과 2달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40%를 간신히 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투표장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갑작스러운 선거를 하는데 2달 사이에 이 사람들의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내가 투표하면 나라가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 가지고 투표를 한다? 저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봐요. 투표를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혁파 대통령 후보가 나오기도 어렵고, 나온다 하더라도 투표를 하려는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란에서의 큰 변화는, 현재 이번 대통령 유고에 따른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죠. 정치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란의 대통령 유고 소식이 들리니까 다들 이란의 권력체제를 잘 모르니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으면 뭔가 큰일이 있을 거고, 그러면 현재 정세의 변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란의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죠. 현재 중동 정세는 사실은 우리 PD님하고 여러 번 찍었지만 그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공격을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전격전을 하는 것만으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폭격을 하고 있고 라파 쪽에서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있고요. 전쟁을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의 핵심부인 야흐야 시노아르, 그리고 무함마드 데이프, 카타르에 있는 이스마일 하니에까지 지금 체포 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제 정말 발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양쪽에 압박을 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또 압박과 함께 어떻게 침략당한 나라가 공격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정당한 방위인데 어떻게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발끈해서 국제형사재판소 관련자들을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효과를 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끌고 가는 힘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날 때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4년 연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 전쟁이 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전쟁을 그만두라고 트럼프 후보가 얘기를 했었다가 전쟁을 그만두게 하려면 미국이 무기를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무기 주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여론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계속 라파를 공격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무기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트럼프 후보가 왜 무기를 안 주냐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두고 미국의 대선 캠프들이 머리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쓰는지, 내가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고 있지, 전쟁을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을 길게 끌고 가는 이유 중 하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중요한 인사들과 네타냐후 총리 측이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만난다고. 그래서 뭔가 조율을 하겠죠. 그게 결코 팔레스타인 문제를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묘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을 아예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끝도 안 보이고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정책을 바꾸기 전에는 방법이 없죠. 미국 대선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사실 미국의 국익에 맞는 정책을 못하잖아요. 만약에 대선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에 압력을 줘가지고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더 있죠, 지금보다. 근데 지금은 대선에서 표와 돈이 필요한 후보들이 주저주저 하는 거죠. 반전 데모하는 사람들의 표도 필요하고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는 사람들의 표도 필요하고 돈은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 쪽에서 더 많이 나오니까 그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양쪽에 발 담그고 어그작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은 참다 못해서 국제 평화 유지군을 가자 지역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랍 군대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차라리 비아랍 군대가 들어가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랍 평화 유지군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좋아할까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란의 목표가 많이 수정됐어요. 그전에는 완전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차지하는 그러한 독립국가를 생각을 했는데 이란이 뭐라고 그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만족하다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국가가 서는 걸 만족하다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많이 지금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끝내려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안 된다면은 중동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는 또 그러겠죠. 팔레스타인 국가가 생기면 또 싸울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일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실험이잖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실험을 가정을 해가지고 국가가 생기면은 더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일단 국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낫지 국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 문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고향에서 쫓겨나서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시온주의로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운 것을 전 세계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랍인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할까요? 아랍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일단은 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죠.